수양제 양광. 수나라는 우리 저센 시스템의 중심인 조선 고려의 중앙조정을 장악한 왕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지명과 궁궐들이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스남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 차이나에 있었던 왕조가 아니라 바로 센트럴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우리의 왕조였습니다. 진왕 양광. 수세조 명황제 양광은 중국 수나라의 제2대 황제이다. 문제의 차남이고 어머니는 문현황후 독고씨이다. 581년에 아버지 양견이 북주 정제로부터 죄의를 선양받고 즉위의 수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진왕의 자기를 받았다. 이후 남조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활약하여 태위의 벼슬을 받았다. 양광은 양주 총괄을 맡아 후방에서 동생인 한왕 양량을 도왔다. 598년 2월에 양량과 함께 고구려를 쳤으나 오히려 대패하고 대군이 전멸해서 양견에게 크게 질책을 받았다. 추 양광은 장안 인수공 대보전에서 부친 양견을 처형했으며 뒤이어 형인 양요에게 조작된 유언장을 보내어 자결하라 일렀으나 겁을 먹고 자결하지 않자 자신의 근위장 우문지급을 보내 처형했다. 이러한 엄청난 폐륜 행위를 행한 양광은 곧 제위에 오르니 그가 수의 2대 황제인 양제이다. 진왕이란 진지역을 봉지로 받은 것으로 수나라가 멸망시킨 남조 진나라가 바로 동진,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 백제의 역사입니다. 진왕 양광의 봉지 진지역이 역사 속의 진주로 진한수당의 궁궐들이 모여 있었던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수양제의 복종. 양제는 즉위하자마자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일으켰다. 만리장성을 새로 쌓게 하였으며 아버지가 중단시킨 대운하의 공사를 재개시켰다. 이 대운하는 북경에서 항주까지 짓는 대공사로 이에 백성들의 불만이 커져갔지만 그것도 모자라 양광은 수도 장안 대신 낙양에 동경을 쌓게 하여 백성들의 노고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대운하는 이후 남쪽의 장관과 북쪽의 황하를 연결시켜서 남북 융합에 크게 이바지하기는 했다. 수양제의 복종 중 만리장성, 낙양의 동경, 대운하의 정체에 대해 밝혀봅시다. 만리장성. 만리장성이란 길이가 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이라는 지역에 쌓은 장성으로 성이란 사람이 사는 기반지를 지키고 사람이 사는 곳에 쌓는 것이 아시아와 유럽의 일반적인 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차이나에 조작된 만리장성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산 꼭대기에 연결시킨 단지 역사 조작을 위한 산물입니다. 만리의 참뜻을 살펴봅시다. 평안도 귀성의 군명을 만년귀주라고 합니다. 만리장성의 본 의미는 천하의 중심인 천주가 있었던 금강산에 비당금자의 금성과 왕부가 있었던 관중을 잇는 만년만산 만주에 있었던 장성이라는 뜻, 즉 만리란 만이라는 동네가 현 중국의 역사가 조작 이입되면서 러시아와의 국경을 분리하는 만리장성, 즉 만리의 거리로 변주되었던 것입니다. 동경. 위키백과에서는 낙양을 동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중동국여지스남에서는 동경이 다른 곳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진한, 서라벌, 사로, 신라, 낭랑, 계림, 월성, 동경, 금호, 문천이라고 부릅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이란 경도인 서울의 동부지역으로 경주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식은주 먹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일본의 수도 이름이 동경이라는 것은 참으로 의심스럽지요. 경주의 군명 문천에서 역사 속 낙양이 경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낙양과 경주의 동경이라는 동일한 지명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낙양인 경주는 관중의 진산인 화산의 너머에 있었습니다. 대운하. 604년 수나라의 양제가 수도를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겼다. 605년 대공사를 일으켜 대운하를 파기 시작하였다. 계획의 핵심은 통제고와 영제고였다. 통제고는 605년 개착되었으며 동쪽과 서쪽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쪽은 지금의 낙양 서쪽에서 낙하와 곡수로 황하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동쪽은 형량의 사수에서 출발하여 황하의 물줄기를 따라 변화에 이어졌으며 회화와 합류한다. 통제고로 인해 황하와 회화가 연결되자 그해 다시 운하를 개척하여 회화와 장강을 연결하였다. 3년 뒤에 다시 대공사를 일으켜 영제고를 준설하였다. 영제고는 608년 준설되었으며 심하와 기수, 위하를 연결하여 천진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영정하를 따라
지금의 북경까지 닿을 수 있었다. 2년 뒤 강남 운하를 개통하여 여황까지 연결하였다. 대운하의 개통으로 말미암아 개봉이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여 경제적인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후 북송의 수도가 되었다. 개봉의 성의 성곽 중심은 운하가 관통하고 있었다. 대운하의 경로가 북경에서 항주까지였다고 합니다. 북경은 관중의 구중궁궐의터 지역이 북경으로 현 북경의 장안도로의 지명이입은 역사 속 북경이 있었던 곳이 장안이기 때문이며, 천안문이란 관중인 북경의 좌측에 천안 안주로 통하는 천물령이 있었습니다. 천안문과 천문은 동일한 지명입니다. 이곳 천물령이 발해의 건국자 대지영이 넘은 그 천물령입니다. 그러면 대운하의 종착지가 왜 항주가 되었는지 밝혀봅시다. 이만, 항주의 다른 이름이 이만으로 남성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이만의 흐름물이 인강 이마입니다. 자, 그러면 남성의 수도였다는 이만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을 가락가야 금관 금주 금령 임해 분성이라고 합니다. 김해의 군명이 금주로 김해의 군명 임해는 임주가 되며, 임주는 남성의 수도였다는 이만과 동일한 지명이 됩니다. 대운하 공사의 시장이 북경이며 그 끝이 항주인 이만인 김해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한양 장안의 중심 관중이 북경이며 금강산과 한라산이 접경한 한강의 하구에 김해가 있었습니다. 한강인 압록강의 하구인 남방과 한강 상류 관중의 상부인 낙양 금강산의 개봉까지 연결한 것이 대운하 공사였던 것입니다. 604년 수양제가 수도를 장안에서 낙양으로 천도하였고 대운하 개통으로 개봉이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대운하의 목적지가 북경과 항주였고 대운하의 개통으로 개봉이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대운하의 공사 후 수양제가 있었던 그곳이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 상식입니다. 개봉은 금강산에 천주가 있었던 개성지역입니다. 그것이 고려의 송악이며 송나라의 개봉입니다. 대운하와 관련된 물길들은 모두 살펴봅시다. 낙하, 낙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낙양에 있는 하천이 낙하입니다. 전라도 나간의 군명을 분수, 불령, 낙천, 양악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간의 군명 낙천이 바로 낙양에 있었던 하천으로 낙양과 관련됩니다. 곡수, 고경의 흐름물이 곡수입니다. 경기도 금천의 군명을 곡양, 시흥, 금과 금양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금천의 군명이 곡양으로 군명 시흥이란 흥함이 시작된 곳으로 관중의 왕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금천의 산천과 부루를 인용합니다. 삼성산 현 동쪽 심리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삼성이란 통상 환인, 환웅, 단군으로 금천의 심리 지점에 신시계천의 중심지인 삼성산이 있었던 곳으로 황화란 관중의 황주에 흘렀던 물을 황하라고 칭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이기도 합니다. 변하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함경도 온성의 방면을 인용합니다. 변포, 서쪽으로 11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변하에 있던 포구가 변포로 온성에서 가까운 거리에 변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성은 알동 알터인 관중의 박토로 이곳의 11리에 변하의 포구인 변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봉, 변주를 또한 개봉이라고 합니다. 변주에 있는 하천이 변하로 개봉의 지명도 밝혀봅시다. 카이펑, 즉 개봉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춘추시대 이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정나라의 장공이 현재의 카이펑 근처에 성을 쌓고 개봉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곳에서 시작한다. 전국시대 위나라의 영역이었고 대량이라는 이름의 수도가 되었으나 진나라의 공격으로 함락되고 도시도 황폐하게 되었다. 개봉은 5대 19개 무대 금강산의 개성이라고 했습니다. 회화, 회양의 흐름물이 회화입니다. 경기도 회양의 군명을 강연성, 연성, 회주, 교주라고 합니다. 강원도 회양의 성지를 인용합니다. 금강, 고성, 만폭동 송라암의 아래에 있는데 성은 무너지고 문해터만 남아있다. 산의 이름이 금강으로 성의 이름이다. 천령간 고려고정 9년 천령의 성을 쌓고 관문을 만들었는데 좌우로 산등성이를 따라 성을 쌓아 동북에 온간이 되었는데 예터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금강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묘양 백두 종남산이며 천령이란 이곳 금강이 쇠금 지역으로
쇠철과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금강산이 평양의 진산 금수산으로 금수산의 정상이 모란 꽃무늬 닮았다고 이곳 금강산을 연주라고 했습니다. 심하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경기도 강화도 어부의 군명을 심주, 강도, 혈구, 해구라고 합니다. 경기도 강화의 군명 심주의 흐름물이 심하입니다. 심하가 흐른 경기도 강호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경기도 강호의 조천대를 인용합니다. 홍지 승남의 조천석은 부병로 아래에 있는 기린굴 남쪽에 있는데 세상에서 전하기를 동명왕이 기린을 타고 이 굴에 들어왔다가 땅속에서 조천석이 되어 솟아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그 기린의 발굽 자국이 늘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강화의 조천대가 있었던 근처의 부병로는 평양의 명승지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평양부의 진산은 부의 북쪽 오류에 있는 금수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금수산의 현재 지명은 모란봉이다. 모란봉에는 고구려와 고려 때의 유적이 많다. 내성, 외성을 비롯하여 을밀대, 칠성문, 청류정, 부병로, 전군문, 현무문, 동안문 등이 있다. 강화의 부병로와 평양의 부병로는 동일한 장소로 몽골의 침입으로 전도한 고려의 강화가 서해 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가 아주 기가 막히지요. 영정하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풍기의 군명을 영정, 안정, 기목, 기천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풍기의 군명이 영정으로 영정의 흐름물이 영정하가 됩니다. 경상도 풍기의 성지를 인용해보자. 도솔산 고성, 중령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도솔, 환주, 영주, 영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풍기의 성지 도솔산 고성은 충청도 천안의 군명 도솔과 동일한 지역입니다. 대운, 화란, 중악인 화산의 관중에 있었던 구중궁궐의터 북경에서 화산 북쪽의 한강, 압록강의 상류인 낙양과 연결하고 천물령 넘어 금강산의 개봉과 회화로 연결되며 개봉에서 평양까지 심화로 연결되며 관중에서 한강의 하류인 김해의 임항까지 연결된 물길을 현재 차이나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운하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수양제 대운하 공사의 현장에 동방견문록에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송원편에서 밝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을 밝혀드리겠습니다.